저희 용감한 라이브에는 뉴스의 맛을 선정하는, 맛집을 선정하는 뉴쉐린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연경 뉴스캐스터와 함께 용감한 라이브 선정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뉴스 맛집 어딘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연경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저희가 공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는 함께 네. 뉴쉐린 가이드 뉴스 소식 별점을 한번 매겨볼 건데요. 여러분들 별점? 네. 요 세 가지 별점이 나갈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뉴스의 어떤 그 내용과 의미에 따라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네.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거 누가 결정하냐? 제가 해보려고요. 이 소식부터 네. 가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들어와 계신 우리 용라이브, 용감한 라이브 가족분들 중에서 서울 은평구 또 경기 고양시 사시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이 특히나 불편했던 바로 그 소식이네요. 러브버그. 네. 러브버그라 불리는 벌레떼가 지금 출몰해서 주민들 엄청나게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저희가 그래서 밤사이에 또 제보가 꽤 들어왔더라고요. 오. 이분들 말씀을 좀 듣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닥에 그냥 아주 새카맣게 깔릴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아예 에어킬러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줌마가. 바닥에도 딱 달라붙으면 저희는 여기 공업사라 에어로 이렇게 돌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어로 불어도 잘 안 떨어져요. 바닥에 붙어갖고. 학교 안에서만 봐도 이미 복도까지 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한 번 뭉쳐있을 때 몇백 마리씩은 뭉쳐있는 것 같아요. 혹시보다는 이 벌레가 갑자기 왜 생겼는지가 궁금해서.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보이잖아요. 창문도 못 열고 커튼도 다 내려 있고, 그리고 이게 창문을 닫아놔도 틈 사이로 다 들어오고 그래요. 방역을 이렇게 제대로 높은 층까지 그 벌레가 올라가는데 제대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스통으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고. 저 방충망 저쪽까지 이렇게 뚫고 들어오고 보니까 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서 같이 움직이네요. 저게. 네. 그래서 이름이 네. 러브버그인데요. 네. 이름만큼 아름답지는 않은 벌레입니다. 그러게요. 이 털파리과의 그 외래종 파리인데요. 보통은 중앙아메리카 혹은 예. 또 이 중남미에서 살고 있는 파리입니다. 근데 1cm가 안 되는 작은 파리인데 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방충망에 다닥다닥 붙어 있거나 아니면 죽어 있는 사체를 너무 많이 발견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워 하시는데 예. 우선은 쟤는 해로운 애는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물거나 네. 독성이 있거나 아니면 전염을 뭐 시키거나 병원기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거는 없는데 네. 왜 러브버그란 이름이 붙었냐면 바람 피지 말라고. 정말요? 예. 어. 뭐냐면 이게 그 곤충들이 예. 사실 이 번식기가 되면은 네. 다른 벌레나 그리고 이렇게 번식을 하지 못하게 예, 예. 며칠 동안 붙어 다닌대요. 그래서 그때 두 마리가 저렇게 항상 붙어 다니니까 그걸 이제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러브버그라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유전적으로 자기 유전자를 심었기 때문에 네. 다른 벌레와는 교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 건데 그 벌레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짜증나겠다. 둘이 붙어 다니니까 징그럽게 하늘이니 마시는데 저거 근데 고양시랑 네. 은평구 쪽에 특히 이게 왜 이렇게 급증한 건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보통은 이제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짧아요. 예. 그런데 이 러브버그가 그동안 가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겨울 동안에는 따뜻했으니까 생존율도 높은 데다가 가물어서 우화라 그래서 날개가 달린 성충으로 바뀌는 과정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장마가 굉장히 많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화를 하면서 사실 해롭진 않아서 새들이 잡아먹거나 하는데 네. 너무 갑자기 숫자가 불어나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됐던 측면이 있고 아까 제보 중에 보면 높은 빌딩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고층, 예. 그게 사실은 얘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없대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그 고층 빌딩까지 뭐 올라가게 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방역을 제대로 못한다는 주민들의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네.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는데 또 사실 이제 구청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비가 계속 내리니까 사실 살충제를 뿌려도 비에 다 씻겨가잖아요. 그렇죠. 비 그치고 나서 뿌려야지. 비 올 때 뿌리면 소용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미루고 있다 보니까 아.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니냐. 얼마 전에 집중호우도 꽤 길었고. 네, 그래서 그런 예. 측면이 있어서 예. 사실은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익충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태계를 정화해준다든지 아니면 진드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너무 갑자기 개체수가 증가하고 사실은
사실은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집안에 바퀴벌레는 아내가 잡는 집도 가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혐오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중고거래 앱에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이걸 잡으면 살해하겠다 네.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프리맨님께서 네. 우리 저기 오늘 썸네일 패러디 하셨네. 네. 난 러브버그가 부럽지가 않어 하십니다. 네. 전혀 부럽지가 않죠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날씨가 더운데 방충망이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 다들 이제 문을 못 여니까 더 아우, 덥다 맞아. 하시는 분들도 맞아, 있는데요. 그러네요. 저 몸체가 산성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만약에 그 자동차에 떨어지게 되면 이 얼룩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왁스칠을 좀 미리 하시는 게 좋고 라지에이터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저 러브버그가 매연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네. 집에 좀 방충망이 안 붙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강청결제, 레몬즙, 오렌지즙에다 물을 섞어서 뿌리면 쟤들이 습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젖은 건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붙지를 않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집에 쓰시는 살충제 있잖아요. 예, 예. 그걸로 충분히 이 박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팔인데 좀 느려요. 네. 그래서 집안에 들어왔다. 그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진공청소기로 처리도 하실 수가 그 정도 있습니다. 누리면 진짜 느린 건데. 그렇죠. 자 어쨌든 병을 막 옮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지금 올리시는 분들 말씀처럼 벌레니까 불편하다. 그렇죠. 많이 죽어 있고 하는 거. 네. 이거는 어떤 그 시민들의 정말 큰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소식 용감한 라이브 선정 유셰린 3스타 주겠습니다. 3스타 3스타. 박아주세요. 예. 오, 자, 쓰리스타. 좀 첫 소식부터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네. 아프면 쉬는 건 당연한 거죠. 그쵸. 그런데 아파서 쉬었을 때, 뭐 아파서 쉬었으니까 뭐 돈은 못 줘. 네. 그래서 생계 때문에 또 꾹꾹 참으시는 분도 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오늘부터는 시범 사업이지만 상병수당, 음. 그러니까 아프거나 부상당했을 때 쉬어도 돈 일부 나온다는데 이게 6개 지역에 시범 적용되는데 조금씩 다른가 봐요. 받는 네. 금액도 좀 다르고. 네, 사실은 이게 예. 1880년대 독일에서는 이미 시행이 됐고요. 어휴. OECD 대부분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 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면 쉬면 돈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실제로 시행은 되지 못했는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발생하고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파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아파도 쉬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주자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바로 상병수당이었고 우리가 그때 굉장히 많이 체감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상병수당 실시가 좀 빨라진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군데 지자체에서 3가지 모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3개 모델 예, 그렇습니다. 2가지 모델은 우선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아도 상병수당을 주는 모델이에요. 네.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4군데고요. 대신에 부천시와 포항시 같은 경우는 7일 동안은 대기 기간이라 안 줘요. 그리고 아픈데 8일째부터는 예. 상병수당이 지급이 되고 90일까지 1년 동안 네. 최장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 모델은 14일까지 대기해서는 안 줘요. 그리고 15일째부터 상병수당을 주는데 1년에 120일.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은 입원하면 줍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입원하지 않아도 상병수당을 주는데 입원하면 주니까 4일째부터 받는 거예요. 이건 네. 순천시와 창원시 모델인데 이건 연간 90일. 금액은 얼마냐? 최저임금의 60%니까 43,960원을 지급합니다. 43,960원. 네. 이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되게 적고 그런데 그죠?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병수당이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2025년부터 시행하자. 그래서 6군데에서만 해보는 건데 네. 벌써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선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격리 7일 하잖아요. 네. 8일째 주는데 그럼 7일 동안 대기하면 부천 포항에서는 못 받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대기 기간이 뭐 14일이 너무 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금액도 보통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이제 아프기 직전의 수익의 60%를 주는데 네. 우리는 지금 최저임금의 60%를 주잖아요.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 김 기자님처럼 회사 다니시는 임금 노동자도 주지만 예, 예. 저처럼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전 프리랜서니까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리랜서 중에서도
그 다른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하시는 분들, 뭐 학습지 교사라든지 캐디라든지 이런 직업의 분들도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만 15세에서 65세 미만의 취업자면 가능하시고요. 네. 만약에 건강보험을 내가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은 가입이 돼 있으셔야 돼요. 아하.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석 달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 가능하시고요. 의료기관 가셔가지고 저 상병수당 신청료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돈이 들어요. 네네. 15,000원. 그런데 15,000원. 만약에 심의를 거쳐서 상병수당 지급을 받으시면 100% 다 돌려주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우선 3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오늘부터 해보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운 다음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개 모델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아까 어떤 분은 3번 모델 제일 낫다 하신 것 같고 네. 유니버스 해버펀님께서는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은데 60%나 임금 준회하시고 네. 숙강생님 근데 저런 수당들 대부분 받는 절차가 귀찮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하면 또 뭐 해야 되고 뭐 증명해야 되고 참 그런 거 네. 아플 때 제일 서럽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돈까지 못 보니까 꾹 참는데 이런 거 조금 이 시범 사업 이후에 잘 정착이 개선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제가 3스타까지는 못 드리겠고요. 아, 그래요? 2스타 정도 드리겠습니다. 전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안 됩니다. 뉴쉐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2스타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짜시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래퍼 도끼. 어, 도끼 뭐 여러분 아시죠? 네. 돈 많아라고 항상 플렉스하던 분, 뭐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거는 뭐 슈퍼카드 뭐 수십 대가 있었던 분인데 4,500만 원 정도의 귀금속 외상값 네. 안 갚아서 고소당했고 이게 3년 동안 지금 끌었는데 최근에 줘야 된다, 업체 줘야 된다라고 결론 났어요. 네. 근데 도끼 씨가 그때는 이건 산 게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었고 그죠? 네. 그러니까 2018년 9월 달에 연속으로 11월 초까지 예. 6점의 주얼리를 샀어요. 이 상대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우연히 뭐 레스토랑 갔다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점을 샀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플렉스라고 할 만해요. 2억 6,700만 원어치였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이게 10월에 소송으로 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억 6,700만 원어치를 사고 6점을 외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4천만 원어치 대금을 미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9년 10월에 이 도끼가 속해 있는 소속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주얼리 업체가 소송을 시작을 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은 3년이 걸쳤습니다. 첫 번째는 주얼리 업체가 졌어요. 왜냐하면 이 소속 회사에서는 이 돈을 다 갚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이 주얼리 업체가 그러면 래퍼 도끼를 상대로 해서 그 소송을 진행을 했죠. 네. 첫 번째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항소를 해서 3년 만에 결론이 났는데 강제 조정 결정이 났어요. 재판부가 정식 재판 대신에 이 조정에 회부를 했지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면 강제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직권으로 조정을 한 건데 4,500만 원 갚아라. 안 갚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2주 동안 별 얘기가 없으니까 재판에서 결론 난 것과 똑같이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도끼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내가 산 게 아니다. 협찬을 받은 거다. 예. 그리고 중간에 도난을 당해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갚아야 되는 돈은 아닌데 아름아름 갚아왔는데 네. 내가 꼭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티스트고 연예인이니까 앞으로 갚도록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주얼리 업체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저걸 6점을 래퍼 도끼 씨한테 팔았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달라고 한 거다라고 3년 동안 다투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은요, 저는 이렇게 뉴쉐린 가이드 주겠습니다. 역시 일단 돈 자랑하는 건 아니다. 그건 그리고 아니다. 예. 연예인 돈 걱정은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감한 라이브 선정 이 소식은 뉴쉐린 원스타만 딱 주겠습니다. 원스타. 예.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 소식도 관심이 큽니다. 이효리, 이상순 커플. 여러분들 제주도에 카페 열자마자 난리 났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줄이 막 100m 넘게 서 있고. 어머나. 근데 나중에 사과문 올리고 예약제를 바꾼다까지 했어요. 네. 요것도 연예인 소식이라서 표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예. 저희 해야 될까요? 네, 하십시오. 자, 지금 7월 1일 날 이상순 씨와 이효리 씨의 카페가 오픈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LP를 뜻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페인데 첫날 보시는 것처럼 줄이 100m 섰다는 거예요. 9시에 오픈을 했는데 뭐 금세 재료가 동이 나서 문을 닫았어요. 네. 그 다음 날도 12분 만에 재료 소진이 됐어요. 이제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예약제를 변경을 해야겠다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줄을 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면 이상순 씨가 자연스럽게 커피를 내려준대요. 이효리 씨가 같이 사진도 찍어준대요. 그러니까 제주 계신 분들 한번 가보자 뭐 그래서 저기로 다 갔는데. 몰리겠네요. 네. 언제 또 이효리 이상순 얼굴을 보고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요. 사실 옛날에 민박집 할 때도 거기 가서 지나가는 얼굴 한번 보겠다고 문 두드리시는 분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줄을 쫙 서니까 이제 기다리는 것도 사실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민폐가 된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대표가 이상순 씨인데 그럼 예약제를 바꾸겠다. 그리고 세 명의 아까 보신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보신 것처럼 이 바리스타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예약제를 받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거 전여욱 전 의원이 엄청 세게 비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가 많이 됐는데요. 네. 전여욱 씨가 네. 이거를 좀 비판을 한 거죠. 제주도에 카페 오픈한 거는 다른 사람은 이게 생계인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네. 대부분의 커피숍 주인에게 피말리는 생계 현장인데 아니 왜 이분들이 커피숍을 하나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재벌 딸들이 빵집을 열면 비난이 쏟아지잖아요. 예. 재벌 딸들이 골목빵집 상권까지 위협해 결국 재벌 딸들은 빵집 문을 닫았는데 이효리 씨나 이상순 씨는 재벌 자제 못지않다. 아니 더 낫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해서 주변에 커피숍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힘들게 하냐는 취지의 글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이 소식 뭐 좀 생각해 뽑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뭐 연예인 소식이긴 하지만 네. 워낙에 이효리, 이상순 두 분, 특히 이효리 씨가 그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줬던 네. 분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용감한 래버 선정 뉴쉐린 투스타 정도 주겠습니다. 3스타까지는 제가 못 드리고 네. 투스타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글 중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1시간 너무 짧다고. 어머. 기존처럼 90분 하자고 하시는데 추가 네. 연장 가자 하시는 양산 벤제마 분 감사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시간 가볼게요. 90분 제가 쭉 해보니까 조금 네.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1시간을 좀 알차게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편되고 나서 첫 뉴쉐린 가이드 이연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저희 마지막 코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